요순성현 따로 있나 내 인생은 내 책임 운명수립의 학문 제1편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호르몬님께서 학업을 그만두고 의술을 배우라고 분부하셨다. 의사가 되면 의술로 생활을 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구제할 수도 있고 또 의술에 정통하면 명의로 명성을 떨칠 수도 있다. 이것이 그대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 수건이다. 그 뒤로 자운사에 있을 때 한 노인을 만났다. 긴 수염과 위험 있는 모습이 마치 금방이라도 표표에 날아오를 것 같은 신성 같았다. 내가 그분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자 그 노인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벼슬길을 갈 사람이요. 내년이면 학궁 그 현림학교에 진학할 텐데 왜 이제 어째서 책을 보지 않는가? 책을 읽지 않는가? 내가 그 까닭을 말씀드리고 다시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며 조난과 그 철을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성이 공씨이고 운남 사람이고 이요 소홍 아까 내가 소개했던 소홍입니다. 소홍 한국경세서에 담긴 수리 자기 운명을 보는 거죠. 주역의 의리와 상수를 정통으로 전해받아서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마땅히 그대에게 전해 주어야겠어. 그래서 내가 공선생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어머니는 그분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소리가 어떤지 시험해 보았더니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영험하였다. 나는 곧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심칭이라는 매사천 형과 상의했다. 그러자 매사천 형이 선뜻 격려해 주었다. 마침 우케국 선생이 심우부라는 사람의 집에 사설학관, 학교 같은 거죠. 학원 같은 것을 열었는데 그러니 내가 아우를 그곳에 보내서 함께 학문을 배우도록 주선해 주기가 아주 간편하다네. 그래서 나는 욱 선생을 찾아가 인사드리고 스승으로 모셨다. 공 선생이 내 운수를 뽑아봤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현의 동생이 되고 여기 뒤에 그 주문에 나오니까 보십시오. 고시에서 제14등으로 합격하고 부에서 보는 시험은 71등으로 합격하며 제학고에 성에서 주관하는 요즘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시험이죠. 거기 시험에서는 제9등 할 것이다. 다음 해 시험을 쳤는데 세 시험 등수가 모두 일러준 대로 딱 들어맞았다. 당시 평생 동안 기둥을 다 점쳐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해 시험을 보면 몇 등이고 어느 해 과거의 응시생의 신분 자격을 점검해보는 보정하는 넘생의 자리에 끼겠소. 어느 해에는 공생이 되고 공생 넘생은 거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더 하죠. 그리고 그 뒤 공생에 뽑힌 뒤 어느 해에는 사천성의 대윤이 될 것이요. 그러나 대윤에 부임한 지 3년 반이 지나면은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53세 8월 14일 축시에 거실에서 운명할 것인데 아깝게도 자식이 없겠소. 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적어두고 마음속에도 새겨두었다. 이 원여범 선생은 53세 8월 14일에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진 것이 69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7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1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죠. 벼슬도 훨씬 더 높은 것까지 했죠. 조금만 더 운명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로 물어 시험을 볼 때마다 등수가 공선생이 미리 뽑아놓은 운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공생의 계산에는 내가 받은 녹봉이 91섬 5대에 이른 다음이야 비로소 공생이 되는 거죠. 공거를 받도록 적혀 있었다. 그런데 내가 71섬에 이르렀을 때 마침 청거받기로 한 사람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 도종사가 나를 후보로 비준하였다. 청거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에 나는 속으로 공선생이 뽑아준 운수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판에 설이 그 마지막 결제를 하는 사람이 설이던 양공이 거부해서 정말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뒤로 정묘년에 이르러서야 은추명 종사가
관가에 보관 중인 나의 과거 시험 답안을 보고 나서 이렇게 단식하였다. 5 책문은 곧 고관 대신이 황제에게 바치는 5가편의 주청이나 의론 같구나. 이처럼 박학다식하고 사리에 통달한 능력 있는 선비를 어찌 창활에서 늙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곧바로 현감에게 공문을 작성하도록 분부하고 나를 흔쾌히 공거하였다. 그 앞에 받은 녹봉을 모두 합산해 보니 진짜 91성 5대였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나아가고 물러가며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더디고 빠름에 때가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담담하게 지내면서 더 이상 뭘 구할 생각을 그만두었다. 공거를 받아 연경에 들어가 1년을 머물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큰 사법고시 합격하기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내내 고요히 앉아서 정자 자선만 하고 책은 펴보지도 않았다.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읽어보고 그 뒤로 이제 여기까지는 운명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가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항 선생은 운곡선사를 만나기까지 호를 배울 학자, 바다해자, 학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바꿀 수 없다면 망상을 피울까요? 망상이 없겠죠. 그냥 그 운명 따라서 가다가 죽을 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운명의 노예로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부연해서 전공법사의 강의라든지 다른 분들의 강의를 조금 참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운명의 노예로 우리 살아가나요? 노예로도 못 살아가고 허둥지둥하면서 살아가죠. 여기 운명의 확실한 노예로 살아가는 원항 선생은 더 이상 번뇌가 없었다는 거예요. 망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해도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하려는 생각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지극히 단법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탐욕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번거로운 생각이 쉬게 됩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그 거룩한 마음에 의지하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즐거운 곳, 기쁜 곳이 됩니다. 환희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범사원의 글은 여기 이제 전체 다 해도 얼마 안 됩니다. 75페이지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뭐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79쪽까지인데요. 75쪽까지, 71쪽까지인가요? 네, 71쪽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60페이지 남짓밖에 안 됩니다. 글자도 크기 때문에 한나절이면, 아니, 1시간이면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크게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이니까 이 책을, 매일매일 한 번씩 읽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요. 7쪽에서 71쪽까지요. 그렇게 꾸준히 읽다 보면은 그것이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럼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지고 또 질문거리도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원효범 선생의 전기가 나오고, 또 인강대사 서문, 또 이병남 선생님 서문, 또 이 요범사원의 서평,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과 연관돼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선악 3,000가지 선행을 하는데, 3,000가지 선행하는데 선행의 한 점, 어떤 것이 선행이 되고 몇 점이 되고 하는 선악의 그 점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150, 그 145쪽부터 나오죠. 공과격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은 책을 하나씩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전에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본 일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정말 명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쁜 일은 자꾸 줄여나가고 좋은 일은 늘려나가서 좋은 일이 3,000가지가 되면은 내가 원하는 운명이 하나 바뀌게 됩니다. 그 뒤로는 명운을 바꾸는 일이 조금씩 수월해집니다. 저는 저 스스로 운명을 창조한다고 자부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금생보다 좀 더 나아서 나도 조금 더 어릴 때 그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출가해가지고 그 이제 불법을 살리는 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염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가문을 크게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어떤 불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루하죠? 오늘 이야기를. 종소리 들으면서 종소리 현주소를